봄보다 찬란한 가을 10년의 외로움 끝에 사랑과 돈을 모두 얻은 박복순 여사의 이야기. 박복순 여사의 나이 72.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꼭 10년이 되던 해였다. 자식들은 모두 재 살기 바빠 1년에 두어 번 얼굴 보기가 힘들었고 적적한 단독주택에 홀로 남아 세월의 먼지를 쓸어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남편이 생전 좋아하던 약과와 육아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다. 반질반질하게 조청을 바른 약과를 보면 당신 솜씨는 정말 천하일품이야 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던 남편의 환한 얼굴이 아른거렸다. 하지만 그 약과를 나눠 먹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은 텅 빈 집처럼 그녀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10년은 마치 멈춰버린 흑백 영화 같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복순 여사만 남편이 떠난 그 시간에 붙들려 있는 듯했다. 외로움은 뼈마디를 시리게 하는 찬 바람과 같았다. 우연 작은 약과가 쏘아 올린 인연. 그러던 어느 가을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장기자랑 및 바자회에 억지로 등을 떠밀려 나가게 되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음식 만드는 것뿐이라 밤새 만든 약과와 육아를 조심스레 들고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의 과자들을 보며 역시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 때쯤이었다. 이 약과 직접 만드신 겁니까? 중후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한 노신사가 그녀의 약과를 신기한 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진우. 은퇴한 목수이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5년째라는 그였다. 하나 맛봐도 되겠습니까? 복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약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맛은 요즘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깊은 맛입니다. 억지로 단맛을 낸 게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요.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입니다. 진우 씨의 진심 어린 칭찬에 복순 여사의 잿빛 세상에 처음으로 작은 색깔이 번지는 듯 했다. 그날 복순 여사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솜씨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 약과를 시작으로 말문이 텄고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진우 씨는 복순 여사의 재능을 그냥 썩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여사님, 이 솜씨는 그냥 썩히면 나라의 손해입니다. 제가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어볼 테니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맛을 보여줍시다. 복순 여사는 손사래를 쳤다. 이 나이에 무슨 장사입니까? 그냥 어르신이나 맛있게 드셔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끈질겼다. 그는 자신의 퇴직금을 털어 동네 한쪽에 작은 공방 겸 가게를 얻었다. 남편 말고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솜씨에 모든 것을 거는 진우 씨의 믿음에 복순 여사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래,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뭔가 하나라도 해보자. 가게의 이름은 복순당.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만 아름아름 찾아오는 작은 가게였다. 하지만 복순 여사의 정성과 진우 씨의 든든한 지원이 더해진 복순당의 과자는 한번 맛본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사랑과 돈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젊은 푸드블로거가 우연히 가게에 들르면서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손맛이 만들어낸 기적의 약과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그의 블로그 글은 순식간에 SNS를 뜨겁게 달궜다. 요즘 디저트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 진정한 K-디저트의 끝판왕.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작은 공방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입점 제의가 쇄도했다. 복순 여사는 복지관의 다른 독거노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일자리를 만들었고 복순당은 단순한 과자 가게를 넘어 어르신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1년 만에 박복순 여사는 수십억 대의 자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용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식들이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곁을 지켜주는 김진우 씨였다. 그는 사업이 커지면서 힘들어하는 복순 여사의 곁에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다. 회계 장부를 정리해주고 거래처 미팅에 동행하며 그녀의 어깨를 지켜주었다. 어느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르신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텅 빈 집에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우 씨는 복순 여사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내가 더 고맙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내 남은 인생이 이렇게나 향기로워졌으니까요. 복순 씨 남은 인생은 나랑 같이 이 복순당만큼이나 달콤하게 살아봅시다. 나랑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겠소? 복순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결말 봄보다 아름다운 가을. 박복순 여사는 10년의 외로움을 딛고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과 성공을 모두 손에 넣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오늘도 복순당의 주방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조청향이 피어오른다. 그리고 그 곁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박복순 여사와 김진우 부부가 있다. 그들의 모습은 인생의 가을이 그 어떤 봄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랑과 돈, 그리고 새로운 사명. 복순 여사는 돈보다 더 소중한 동반자, 김진우 씨와 부부의 연을 맺으며 인생의 봄을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성공과 행복을 누릴수록 과거 10년 동안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과 막막함을 잊을 수 없었다. 어르신, 이 돈이 다 어디서 온 건가요? 제가 외로울 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억지로라도 만든 약과 한 조각이 절 살렸어요. 이 돈은 저처럼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순 씨 마음이 곧 내 마음이요. 이 복순당이 단순히 과자만 파는 곳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지요. 드라마틱한 변화 복순당의 따뜻한 손길. 두 사람은 곧바로 사업을 확장하는 대신 복순당의 따뜻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외로운 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복순 여사는 자신처럼 홀로 지내는 동네 독거노인들을 복순당의 포장 및 배달 직원으로 우선 고용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매일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일하는 과정 자체가 고독을 잊게 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었다. 월급뿐 아니라 그들이 삶의 활력과 보람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사랑이 담긴 약과 나눔 복순 여사는 매주 정기적으로 홀몸 어르신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직접 만든 약과를 보냈다. 약과 상자에는 항상 진우 씨가 쓴 손편지가 동봉되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작은 약과가 당신의 오늘의 작은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순당 드림. 고독사 방지 쉼터 지원.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복순당의 수익금 상당 부분을 노인 고독사 방지 재단에 기부하고 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지어진 쉼터는 복순의 집이라 불리며 외로운 노년층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복순당의 약과가 맛있는 이유가 단순히 좋은 재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박복순 여사의 따뜻한 마음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복순 여사는 70이 넘은 나이에 늦깎이 사업가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눔의 영웅이 되었다. 그녀에게 돈은 더 이상 개인의 안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의 희망으로 바꾸는 마법의 씨앗이었다. 어느 날 복순의 집 개소식에서 한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복순 여사의 손을 잡았다. 여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복순당 약과처럼 여사님의 삶은 정말 달콤하고 복되십니다. 박복순 여사는 진우 씨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10년의 외로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삶은 사랑, 성공, 그리고 나눔이라는 세 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손을 잡아주며 함께 나누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도 복순당의 주방에서는 약과가 익어가는 달콤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그 향기는 외로움에 지친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가장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었다. 희망을 빚는 복순당 사랑과 나눔으로 영원히 빛나는 인생 이막. 이어지는 이야기. 나눔의 확장 복순의 집과 제2의 복순당. 복순당의 따뜻한 나눔 프로젝트는 복순 여사와 진우 씨의 상상 이상으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복순의 집이라 불리는 노인 쉼터는 고독사 위험에 놓였던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가족 같은 온기를 나누는 진정한 집이 되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복순당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만나 함께 육아를 빚기도 하고 노래교실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인생의 활기를 되찾았다. 복순 여사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면서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복순당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전통 과자를 넘어 착한 소비를 한다는 보람을 느끼며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고 복순 여사와 진우 씨는 더 큰 나눔을 계획했다. 여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었으니 이 이유는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소? 진우 씨가 말했다. 복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내 솜씨가 외로운 노년을 이겨내게 해준 것처럼 힘든 청년들에게도 이 기술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하여 복순당은 두 번째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제2의 복순당 청년 일자리 재단을 설립했다. 세대 간의 연결, 청년들에게 전하는 지혜와 기술. 복순 여사는 자신의 인생 기술과 노하우를 제2의 복순당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정해체, 취업난, 생활고 등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전통과자 제조 기술과 더불어 정성과 진심을 담아내는 복순당의 기업 철학을 전수했다. 장사는 말이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한 번 먹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요. 약과 하나에도 드리는 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지. 복순 여사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가르침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레시피 이상의 삶의 지침이 되었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들은 전국 각지에 청년 복순당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공방을 열 수 있도록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전통 과자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에게 전통의 맛을 알렸고 복순당 네트워크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청년 복순당 1호점을 개업한 20대 청년 수민 씨가 복순 여사를 찾아왔을 때였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이 가게를 열 수 있었던 건 할머니가 주신 기술과 자본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방황하며 무너져 있던 저에게 너도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게의 첫 달 수익금 할머니의 복순의 집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수민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복순 여사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녀가 10년 전 느꼈던 외로움의 그림자가 이제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밝은 빛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비추고 있었다. 박복순 여사는 70 중반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진우 씨와 함께 복순당과 복순의 집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외로웠던 자신의 과거를 타인의 희망으로 승화시킨 나눔의 상징이었다. 복순 여사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자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돈은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해요. 사랑은 외로움을 잊게 해주지요. 하지만 그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고 삶이 진정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은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과 나눌 때 찾아옵니다. 복순 여사의 인생 2막은 10년의 잿빛 시간을 완전히 뒤덮는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진우 씨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복순당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는 달콤한 약과의 향기는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역경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영원히 전하고 있었다. 복순 여사의 삶은 봄날의 꽃보다 가을의 황금빛 결실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유산이 되었다.